성민 안녕. 보자. 저거 숙제가 35페이지랑 35페이지 유형 3이랑 36페이지랑 37페이지의 유형 7까지가 숙제였어. 일단 35페이지의 유형 3의 질문 있나? 35페이지 유형 3의 질문 있나? 네 사람은 지금 단축 수업 하고 있다고? 이번 주 쭉 내내? 방학은 언제야? 1월 5일. 아, 1월이야. 35페이지 질문 없는 거지? 넘어가 36페이지.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그 인빅과 토요일마다 보는 테스트에서의 그 결과물이 그렇게 일치하진 않아. 37페이지 유형 7. 없는 거지? 보자, 오늘 유형 8 할 거야. 유형 8. 이게 다시 평범 문제로 할 건데. 자, 일단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지. 특수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식은 일단 4차식이야. 4차식인데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뭐 이런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일치하거든. 일단 x의 4제곱의 최고차 계수는 보통은 1로 맞춰져 있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x4승의 계수가 1로 맞춰져 있으면은 x4승의 저 건너편에 있는 게 상수항이잖아? 그럼 상수항도 계수가 1로 맞춰져 있어. x4승 나오는 게 x3승이지, 그지? x3승의 계수가 만약에 a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x3승의 뒤쪽에서 이제 앞쪽 한 칸이 x1차잖아, 그지? 그럼 x의 계수도 a로 맞춰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가운데 있는 건 x제곱일 텐데 그 숫자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플러스 bx제곱이라고 쓸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식 자체가 대칭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문제의 특징인 거지, 특징.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가 좀 이제 간단한 풀이인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푸냐면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양변이라는 말을 그냥 취소할게. x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관찰한다는 거고 그 후에 활용하게 되는 게 x 플러스 x분의 1과 관련된 곱셈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그지?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가 첫 번째 방식인 거고 두 번째는 계수비교법을 이용한 건데 보여줄게. 자, 문제 봅시다. 자, 식을 보면 x의 4제곱에다가 더하기 5x 3승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5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첫 번째는 x 4승의 계수가 1이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상수도 1이다라는 걸 관찰을 해야 되고 x 3승의 계수가 5라서 그 반대편 한 칸 안쪽에 있는 x의 계수도 역시 5다라는 걸 관찰을 해야겠지, 그지? x제곱의 계수는 단독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자, 이런 형태일 때 먼저 어떻게 하냐면 양변이라고 생각했다 지웠는데 그냥 얘를 x제곱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x제곱으로 나눠보면 얘 x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x제곱이지, 그지? 얘 x제곱으로 나눈다. 플러스 5x라고 쓰겠지. x제곱으로 나눈다. 마이너스 4라고 쓸 거야. x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5에 x분의 1이다 이렇게 쓸 거고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1이라고 쓰겠지, 그지? 전체 식을 x제곱으로 나눈 거야. 이러면 얘랑 등식이 유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등식을 맞춰주려면 내가 x제곱으로 나누어줬으니까 x제곱을 곱해주면 돼.
이러면 원래식이랑 똑같은 게 맞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x제곱으로 식을 나눠주고 다시 x제곱으로 곱해주면 원래식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스텝을 보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인수분해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식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을 같이 묶어놓을 거고 여기는 x랑 x분의 1을 같이 묶어놓을 거고 이 상수항은 따로 단독적으로 뺄 거야. 다시 한번 식 전개해볼게. 자, 이 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냐면 얘랑 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일단 하나 관찰을 해주고 얘랑 묶어가지고 플러스 5에다가 얘랑 얘야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묶어서 관찰할 수 있겠지, 그치? 남아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곱셈 공식을 활용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식을 묶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러고 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건 사실 x 더하기 x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제곱해가지고 빼기 2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놈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할 겁니다. 치환을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앞에 나와있던 x제곱 나중에 쓸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식이 다시 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t제곱에서 2를 뺀 게 얘지. 그래서 t제곱에서 2를 빼면 얘가 되는 거야. 요건 t, 그래서 플러스 5t라고 적을 거고 여기 아까 마이너스 2 있던 거랑 마이너스 4가 만나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쓰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t로 치환해서 식을 좀 바꿔준 거지. 이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잘하는 2차식이 인수분해를 해라 딱 마지막 과정이잖아. 크로스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면 x제곱에다가 t-1에다가 t 플러스 6이다 하면은 인수분해가 어쨌든 이루어졌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 끝났어. 원래 있었던 t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고 식 정리만 하면 끝이야. t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1을 넣어줄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플러스 6이지? 플러스 6. 이렇게 써준다는 거지. x가 두 개 있잖아.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해주면 이 마음에 안 드는 분수가 사라져. 식정리를 해주면 얘는 x제곱에다가 이 플러스 1이 지금 마이너스 x잖아.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x 하나는 1로 들어갈 건데 그럼 x제곱에 6 만나면 6x지. 만나면 플러스 1이지,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4차식이었던 대칭성을 가지던 4차식인데 얘를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2차식 두 개로 나온다라는 거고 이 2차식 두 개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지금 불가하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칭적인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대칭적인 저런 4차식이 등장을 했을 때 다시 봐봐. x 4제곱에 5x 3승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5x에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번거롭게 느껴질 거야. 이거 맨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면은 좀 번거로울 텐데 많이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방금도 일부러 강조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대칭적인 4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두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이 2차식이어야 되잖아. 그럼 x제곱 있어야 되고 x제곱 있어야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x제곱이랑 x제곱이 곱해져가지고 x 4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 4제곱의 개수가 어차피 1이지, 그치? 그러면 x제곱의 개수도 1이고 x제곱의 개수도 1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대칭적이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을 한번 봐봐. 상수항이 얘랑 얘가 곱해져서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여기도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바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가운데 있는 여기는 1차식만 결정이 안 되잖아. 그럼 하나는 AX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 하나는 BX 정도로 설정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해야 되는 게 개수 비교를 하면 되는 거지. 왼쪽이랑 오른쪽은 한 등씩 똑같은 식이니까 개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 쓴 단서가 어디 있냐면 여기를 지금 안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첫 번째는 x3승을 한번 만들어 볼게. x3승. 그럼 여기 x제곱이랑 여기 bx랑 만나면 x3승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bx3승이라고 쓸 거야. 여기 ax랑 여기 x제곱 만나면 3승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플러스 ax3승이라고 이렇게 쓸 거야.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얘를 한번 써볼 건데 5x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 5x를 만들 거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돼가지고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 쓰지 말고 얘 써주면 돼. 마이너스 4x제곱. x제곱을 만들려면은 얘랑 만나야겠지. x제곱. 얘랑 만나야겠지. 플러스 abx제곱. 얘랑 만나야겠지. 그래서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x제곱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bx3승이랑 ax3승, x3승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5x3승이라고 적는다는 거야. 괜찮지? 개수 비교를 통해서 식을 두 개 만들었고 모르는 미지수 두 개인데 1번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라는 값은 5가 되어야 된다고 식을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두 번째 식을 보면은 1, ab 더한 게 마이너스 4니까 ab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요거 여러분 한번 듣기만 해 그냥.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는 5라고 정리가 돼. a, b라는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정리가 돼. 괜찮지? 그치? a 플러스 b는 5고 a,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이제 이거를 여러분 풀어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a, b 두 식이 나왔는데 미지수 두 개니까 식이 풀릴 텐데 이걸 푸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을 할 거야. 근데 2단원 넘어가고 복소수 넘어가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올 거거든? 선생님 미리 한번 지르고 간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읍시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런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하잖아? 두 근의 합은 x의 개수에 존재한다라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상수항에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알겠지? 자, a 플러스 b는 5고 ab는 마이너스 6이라고 했잖아. 이 a랑 b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하나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x제곱에다가 두 놈을 더한 값이 5잖아. 두 놈을 더한 값이 5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9가 붙어. 거기에 x. 플러스 두 놈을 곱한 값, 두 근을 곱한 값이 상수항에 있다라는 건데 그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쓰면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치?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이 하나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올 텐데 이 두 근이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풀이인 거지. 요거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6에다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따라서 두 근은 하나는 6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다 정도로 결정을 할 수 있겠지. 그치? 따라서 a랑 b 값이 6이랑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됐다는 거야. 그 원래 있는 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 a에다가 6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조금 낯설어서 저 풀이가 차라리 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다음날 한 번, 두 번 넘어가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익히고 나면은 이 풀이가 쉬워질 수 있어. 그래서 정석적인 걸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두 번째 풀이에 대해서는 계수 비교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방식만 알아두면 되겠지 일단은.
자, 유형 8번.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4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넘어가서 유형 9로 갑시다. 유형 9. 유형 9는 새로운 게 아니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로 바로 갈 거야. 246번 보면 a-b라는 값을 3이라고 주었고 a, b 둘의 곱을 2라고 준 상태에서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더하기 a 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a b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의 인수분해를 해봐라가 문제가 된 거야. 아, 쉽니? 너무 쉬워?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내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의 방법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 근데 얘를 보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로는 5번 카테고리에 있었던 5번 맞니? 6번이니? 차수가 제일 낮은 애로 정리하자 라는 게 하나 있었지, 그지? 그걸 활용해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 얘를 봤을 때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도 있어.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치환이었는데 치환 같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대칭적인 4차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4제곱, x 제곱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남는 게 얘랑 1번이면은 공통인수로 뽑는다. 이 정도가 떠올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곱셈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지. 몇 번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얘랑 곱셈 공식이 떠오른다는 거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내가 너네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 식을 봤으면 여러분들은 얘를 먼저 떠올려야 돼. 얘를 먼저 떠올려야 돼. 나머지가 뭔가 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곱셈 공식을 본 적은 없잖아. 그렇지 않니? 이렇게 되어 있는 곱셈 공식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바로 안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고 공통인수로 묶어보자라는 건 한번 해볼 수는 있어. 그래서 일단은 얘로 먼저 한번 해보고 얘도 해보고 얘도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차수가 제일 낮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A3승이나 B3승이나 서로 차수가 똑같지, 그지? 어떤 걸로 정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A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A3승으로 묶을 거고 더 이상 정리되는 게 없어. A 제곱으로 묶을 건데 A 제곱으로 정리되는 건 B 하나밖에 없지. 나머지 이제 A가 있는데 A하고 B 제곱으로 묶일 거고 마이너스, 마지막에 마이너스 B 3승으로 이렇게 묶인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차수가 제일 낮은 걸로 정리를 해봤지만 더 이상 뭐가 관찰되는 건 없잖아. 그럼 항상 이 상태에서 다시 가야 되는 건 공통인수로 묶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A 3승이랑 여기서 공통인수가 A 제곱이지. 그래서 A 제곱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B 제곱으로 한번 묶어줄 건데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인수로 묶어주면은 A랑 B만 남게 되니까 A 플러스 B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 괜찮지? 얘는 A 제곱을 공통인수로 가지니까 묶은 거고 얘는 마이너스 B 제곱을 공통인수로 해서 묶은 거야. 이러고 나면 A 플러스 B라는 다시 한번 공통인수가 발견이 되니까 얘를 묶어주면 A 제곱이랑 마이너스 B 제곱을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쓰고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가 이렇게 되겠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합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가 하나 더 나오고 A 플러스 B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일단 되겠지, 그치? 다 되고 나면은 원래 있었던 관계식을 활용해서 이제 정답을 내주면 되는 건데 A-B의 값은 3이라고 일단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A 플러스 B의 제곱만 구해주면 되지, 그지? 이거 가지고 구해보자. A 플러스 B에다가 제곱을 한 값은 내가 지금 A-B를 아니까 A-B를 제곱한 다음에
A, B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4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A-B의 값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3의 제곱이니까 9야. A, B의 값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 곱하기 4는 8이지, 그지?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값은 17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A 플러스 B 제곱이 17이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값이 51이 된다가 일단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9번은 새로 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값이 주어져 있다는 것만 추가가 된 거고 결국은 인수분해하는 문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이게 첫 번째 풀이였어.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두 번째 풀이는 A의 3승에 마이너스 B 3승에 더하기 A제곱 B의 마이너스 A B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곱셈 공식을 잘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A 3승 마이너스 B 3승 있잖아. 얘는 A 마이너스 B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얘는 A 마이너스 B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또 하나 더. 얘를 살짝쿵 A, B로만 묶어보면은 여기에도 역시 누가 있어? A 마이너스 B라는 인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벌써 눈으로 보기에도 A 마이너스 B라는 인수가 관찰이 되니까 얘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 해볼게. A 3승 마이너스 B 3승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에 더하기 A B에 더하기 B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지? A B로 묶어주기만 하면은 A B에다가 A 마이너스 B라고 또 역시 인수분해가 되면서 공통 인수가 발견이 된다라는 거야. 이번 풀이는 곱셈 공식을 조금 더한 거지, 그지? 앞에서 곱셈 공식 활용 안 했지만 A 마이너스 B로 묶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B에다가 얘랑 얘 더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2AB의 B제곱이 되겠지, 그치? 걔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놈을 인수분해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적절하게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야. 됐고, 유형 10도 한번 봅시다. 유형 10. 유형 10도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거 일단 다 배운 거고 더 추가할 건 없어. 250번 보자. 풀이만 대충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99의 3승이고 101의 3승이고 밑에 있는 게 9, 9, 9, 8이라고 나와 있어. 곱하기에다가 1, 0, 0, 0 플러스 1 이렇게 따로 하고 플러스 1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공 4개니까 얘를 구하시고 이렇게 된 거잖아. 시간만 많으면 여러분들이 99 3번 곱하고 101 3번 곱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의 의도가 역시 어디에 있냐면 어차피 인수 분해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99라는 거는 100보다 하나 작은 거잖아. 101이라는 거는 100보다 하나 큰 거잖아. 만이라는 숫자는 100을 제곱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기준이 되는 숫자가 일단 100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되고 100을 x로 치환하는 거야. 이러고 나면 문제가 갑자기 인수분해 문제로 바뀌거든? 해볼게. 99는 100을 내가 x로 생각을 한다면 x에서 1을 뺀 걸 세제곱하자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치? 101이라는 건 x에다가 1을 더한 거를 세제곱하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돈 모으자. 999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이라는 숫자에서 2 뺀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x를 제곱하면 100을 제곱하면 만이잖아? 거기에 빼기 1을 하는 거야. 얘는 그냥 x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x제곱이야.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을 기본적인 x라는 기준 숫자로 잡아가지고 다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지, 그치?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자, 봐봐. 얘를 먼저 인수분해 할 거야. 얘랑 얘 만나면 x, 얘부터 하자. x제곱, x제곱 만나면 x 4제곱이지, 그치?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이야. 거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4차식 맞지, 그치?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치환을 활용해도 된다고 했고 합차를 활용해도 좋다고 했어. 지금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정도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얘는 사실 t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의 제곱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t는 원래 x제곱이었던 거지. 따라서 t를 다시 원래 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은 인수분해가 거의 다 됐다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을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지금 뭐 한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전체 제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 두 개, 얘 두 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괜찮지? 지금 뭘 한 거냐면 분모에 있는 놈을 인수분해를 한 거야. 분모에 있는 놈을 이렇게 치환, 인수분해, 다시 되돌리기. 이렇게 지금 한 거지, 그지? 분모를 인수분해하는데 성공했고 위에 거는 너무 예쁘게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 써볼게. 분자는 그대로 써. x-1의 상승에 x 플러스 1의 상승 그대로 쓰고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보면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여진 거랑 똑같지, 그지? 위아래 약분해주면 얘 약분 없애면 하나 남는 거지. 얘 없애고 얘 하나 남는 거지. 남는 숫자가 x-1이랑 x 플러스 1만 있는 게 사실 원래 숫자라는 거야. 다 됐지? 인수분해하고 소거시키고 다 소거를 시켰으니까 x라는 숫자만 원래 숫자로 되돌리면 되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x를 100이라는 숫자로 삼았었지, 그지? 그래서 100 빼기 1에다가 100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99지? 99에다가 101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합차니까 100의 제곱에서 빼기 1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연산해보면 9, 9, 9, 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인수분해하라가 문제라는 거야. 인수분해하라가 문제고 기준 숫자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지. 기준 숫자만. 유형 10번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유형 11은 일단 건너뛸 거야. 유형 11은 건너뛸 거고 유형 12까지 해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풀을 건데 유형 12 봅시다. 유형 12번은 삼각형을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범주에서 나오거든? 정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 정도로 어차피 문제가 나올 거야. 이 문제도 역시 테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잘 하라는 거거든. 자, 문제를 보면 a제곱에 a3제곱에 플러스 a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ac제곱에다가 더하기 ab제곱에다가 더하기 b3승 마이너스 bc제곱은 0이다 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문제의 의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해라가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 몇 개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문제 자체에서 A, B, C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지, 그치? A도 0보다 클 거고 B도 0보다 클 거고 C도 0보다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일단 보면 되는 거야. 얘 인수분해 한다. 자, 얘를 인수분해하는 것도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가 떠오르지, 그치?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어떤 걸 활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라고 하는데 내가 1번부터 6번까지를 매번 적을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내가 1번부터 6번까지라는 말을 안 하고 문제를 풀 수도 없어. 내가 얘들아 이 문제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네들은 왜 이걸 그걸 사용해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인수분해를 할 때 1번부터 6번까지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오늘 이후로 1번, 6번은 이제 쓰진 않을 거야. 공통인수를 뽑는다고 두 번째 곱셈 공식을 활용한다. 두
더 시원을 활용한다. 조립제법을 활용한다. 차수가 제일 낮은 애로 한다. 짝수 차수. 이게 1번부터 6번까지야. 근데 이거를 내가 맨날 말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1번부터 6번까지 항상 있어야 되고, 지금 이거는 어떤 걸로 해결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곱셈 공식은 안 되겠지, 그치? 얘 자체가 어떤 곱셈 공식 중에도 이런 애들이 없잖아, 그치? 치환을 할 수가 없어. 치환을 하려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방식이던가, 아니면 보통 x제곱에 플러스 ax로 해서 2차식과 1차식을 t로 치환하는 경우밖에 없거든.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세 번째, 조립제법을 쓰려면 3차식이거나 4차식이라고 했어. 근데 x에 대한 x로만 문자가 있고 3차식, 4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조립제법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차수가 낮은 것부터 정리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제일 일반적으로는 문자가 여러 개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1번부터 나머지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가 안 된다. 짝수 차수는 형태가 딱 분명하지. x의 4제곱, x의 제곱, 상수항 이렇게만 있을 때 짝수 차수에 대한 인수분해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게 이 단어의 전부야. 이 단어의 전부가 내가 너희들한테 토요일날 테스트를 볼 때 야 1번부터 6번을 적어봐 하면 이거 그냥 적기만 하면 돼. 그럼 이번 단원의 개념의 절반 이상은 학습한 거라고. 단순히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인수분해 할 거거든? 누굴 써야 올바르게 인수를 분해를 하는 방법일까라고 하잖아? 그럼 곧바로 여러분들은 얘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보면 문자가 몇 개니? A랑 B랑 C 3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문자가 뭔가 3개 이상 여러 개다 싶으면 항상 얘를 떠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를 차수가 제일 낮은 거에 대해서 정리해 줄 거거든? 자, A의 최고차수는 3차야. B의 최고차수 3차야. C의 최고차수가 제곱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C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C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게. 자, C 제곱으로 먼저 정리를 한다. 마이너스 B 있지?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C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C에 남아있는 게 없지. 그러면 상수항으로 곧바로 가서 A의 3승에다가 더하기 A제곱 B에다가 A B제곱에다가 마지막에 B 3승 이렇게 있는 거지.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지. 차수가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 1번을 하고 나면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다시 인수분해의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인수로 넘어. 방금 이 문제 저 문제였나? 그 문제를 할 때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건 여러분들 사실 A 플러스 B라는 인수지, 그지? 맞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사실 A 플러스 B고 마이너스가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것 뿐이야. 이거 봐봐. A 3승이랑 B 3승을 보지, 그지? A 3승이랑 B 3승을 보면은 여기에 어떤 인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A 플러스 B 인수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A, B로 얘를 묶어주기만 하면 얘도 역시 누가 있어? A 플러스 B 인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얘가 다 공통인수 A 플러스 B를 가지는 거지, 그지? 그럼 걔로 싹 묶어주면 이제 문제가 풀리겠지. A 3승이랑 B 3승에 A 플러스 B 인수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있냐면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에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지. 누가? A 3승, B 3승 더한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A 제곱 B랑 A B 제곱이 있는데 A B로 묶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B라는 인수가 생기게 되지. 그래서 세 항의 공통인수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있으니까 A 플러스 B로 다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묶어줄 거야.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를 여기 뺄게 그냥. 뺄게. c제곱에다가 여기 싹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럼 남아있는 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남아있고 여기에 지금 a, b 이렇게 남아있는 거 맞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둘이 더한 게 여기 써지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9가 붙어줘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에다가 c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얘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ab랑 플러스 ab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괜찮지? 근데 이 값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냐면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0이 되어야 된다. 얘가 0이 되는 거야. ABC가 다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치? 다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A 플러스 B라는 값은 무조건 양수겠지, 그치? 양수야. 양수랑 누굴 곱해서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0이 나오겠지. 따라 정리를 해보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더니 이 값이 0이 나온다. 따라서 C제곱이라는 값은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하는 값이다. 보자마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떠오르지, 그지? 삼각형 상황이 이와 같았다는 거야. C를 밑변으로 하고 A랑 B가 밑변 높이인 건데 얘 제곱을 했더니 얘 제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었다라는 게 마지막 삼각형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수분해를 실용적으로 잘 맞춰야 이런 정보를 꺼내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257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었다. 어쨌든 이것도 인수분해를 잘 해야 되는 거지. 해서 일단은 인수분해 파트는 끝이 났어. 뒤에 40페이지랑 41페이지도 숙제가 될 텐데 270번 빼고 271번까지 해오면 돼. 270번만 빼고 271번까지 해오는 게 일단 숙제입니다. 넘어가서 복소수 파트로 넘어가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그죠? 실수가 어떤 게 있냐면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뉘어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나 자연수는 유리수에 다 들어있지, 그죠? 무리수하면 대표적으로 누구 떠올리면 되니? 파이 같은 거나 루트 3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지, 그지? 실수가 그래. 실수의 반대편에 있는 게 허수야. 쉽게 얘기해서 실수와 허수의 차이는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고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인데 이 복소수 단원에서 허수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하지. 허수의 대표적인 놈은 누구냐면은 I라는 놈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떤 숫자를 제곱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 범위에서는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가 없어. 왜 그러냐면 결국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플러스 숫자고 얘가 플러스 숫자면 얘도 역시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그치? 이거 알고 있지? 얘가 마이너스 숫자고 얘가 마이너스 숫자면 얘도 역시 플러스가 되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얘가 0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어떤 두 수를 곱해가지고 음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없어. 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걔를 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별하게 무언가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 그걸 i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i라는 값을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루트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루트 2라고 쓰잖아.
그럼 루트 2라는 거는 어떤 놈을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숫자지, 그지? 루트 2라는 숫자의 정의가 누군가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라는 거잖아.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의 정의는 누군가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그지? 중요한 건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아니다라는 거고, 따라서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허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i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실수랑 허수라는 게 이제 분류되었는데, 이 실수랑 허수를 다 더한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복소수라는 건 실수랑 허수를 통칭해서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쌤 복소수는 허수 아닙니까? 복소수는 실수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를 모두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합니다.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하는데 각각의 명칭이 있어.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실수부라고 부를 거고, 여기를 허수부라고 부를 거야. 여기를 실수부, 여기를 허수부라고 부를 건데, 왜 실수부, 허수부라고 부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3 플러스 2i라고 내가 적었어. 3 플러스 2i라고 적었는데, 여기를 지금 실수부라고 했고, 여기를 허수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는 허수부가 0이 되어버리면, i라는 문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 그지? 그럼 이 숫자는 무조건 실수가 되어버려, 그지? 그럼 이놈이 실수일 때 이 실수를 결정해주는 게 여기지, 그지? 이 3이라는 놈이 여기 있는 실수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두 번째 예시로서 똑같이 3 플러스 2i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실수부가 3이라는 실수부가 0이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럼 얘는 분명히 실수는 없고 허수만 있는 거니까 허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지? 근데 이 허수의 값을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 예시를 든 거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우면 됩니다. 여기가 실수부인 거고, 여기가 허수부인 거야. 그냥 이건 수학적 약속 같은 거야, 약속. 그 다음에 복소수가 어쨌든 실수랑 허수를 모두 통칭하는 숫자가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a 플러스 bi라는 놈을 좀 분류해서 이해를 하면 좋거든. 자,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자, a의 값이 0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a의 값이 0이고 b의 값이 역시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도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는 실제 값이 그냥 0이 돼버리겠지, 그지? 0이 되는 거 맞지? 다시 질문. 0이라는 거는 실수냐 허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수라고 답해야겠지, 그지? 실수야. 자, 이번에는 a의 값을 0으로 둘 거고 b의 값을 0이 아닌 걸로 둬볼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수분은 없단 뜻이지, 그지? 실수분은 없단 뜻이야. 허수분은 0이 아니니까 허수부가 살아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bi다 라는 식으로 i만 남아있는 상태로 식이 정리가 되겠지, 그지? 이럴 때 우리가 일단 실수냐 허수냐라고 물어보면은 허수라고 일단 대답을 해야 돼. 허수라고 대답을 해야 돼. 좀 더 구체적인 명칭으로 실수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i 부분만 남아있을 때 얘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a의 값이 이번에는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b의 값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이 말은 a인 실수 부분은 살아있고 b가 0이니까 i에 해당되는 허수 부분이 사라진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일단 숫자 자체는 a만 남게 될 건데 얘를 실수냐 허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실수라고 일단 답해야겠지, 그치? 실수라고 답을 해야 되지. 왜냐면 i가 없어졌으니까 마지막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수부도 살아있고 허수부도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내 눈에는 그대로 a 플러스 bi로 보일 텐데 얘가 이제 실수냐 허수냐에 대한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허수입니다. 얘를 허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 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허수부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허수인 거야. 실수가 살아있건 안 살아있건 상관없이 허수라는 게 껴있으면 무조건 그 수는 허수라는 거지. 허수가 껴있으면 무조건 허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I에서 실수부랑 허수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실수가 되는지 허수가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지. 이게 일단 기본적인 복소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복소수에 대한 정의. 45페이지에 276번 봅시다. 276번 보면은 4i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실수부가 0인 거지, 그치? 실수부가 0인 거야. 허수부는 4인 거지. 그게 4i라는 숫자야. 문제에서 묻는 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실수부는 0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허수부는 4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4i라는 숫자를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실수냐 허수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실수라고 하다 허수라고 일단 답을 해야겠지, 그치? 왜냐면 허수부가 살아있으니까. 구체적인 명칭으로 실수부가 아예 없고 i만 남아있는 상태의 허수를 뭐라고 하냐면 순허수라고 한다고 했지. 좀 더 구체적인 명칭으로 얘는 순허수라고 한다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277번 보자. 277번을 보면은 1 플러스 루트 2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사실 실수부가 1 플러스 루트 2인 거고 허수부가 0이어가지고 내 눈에 i가 관찰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은 실수부는 1 플러스 루트 2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허수부는 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는 여러분들은 i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278번 보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루트 3에 i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5라는 실수부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허수부를 가지고 정의되어 있는 복소수지. 마찬가지로 실수부를 써준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5라고 쓸 거고 허수부를 써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실수부랑 허수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얘가 여러분들 실수야 허수야? 라고 물어보면 허수라고 답을 해야 돼. i가 살아있잖아, 그치? 허수부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허수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거야. 279번 봅시다. (2분의 3 마이너스 i라고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겠지.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i라고 쓰여진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실수부를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허수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실수부, 얘가 허수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허수부가 0이 아니라는 말이 i가 살아있는 거니까 얘가 실수냐 허수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 280번 봅시다. 자, 280번 보면은 실수, 허수, 순허수를 찾으래. 자, 기억봐. 마이너스 i라고 되어 있다. 마이너스 i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실수부가 0인 거지, 그치? 실수부가 0인 거야. 허수부는 살아있지, 그치? 허수부는 살아있는 거야. 그럼 일단은 허수부가 살아있으니까 얘는 실수냐 허수냐라고 물어보면 허수라고 대답을 해야겠지, 그치? 근데 특별하게 실수부가 0일 때에는 무슨 허수라고 부른다고? 순허수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기억은 허수이자 순허수라는 거야. 니은 보자. 니은 보면 루트 2i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실수부를 먼저 관찰을 해보면 실수부는 0이지, 그치? 허수부를 관찰해보면 어쨌든 허수부는 살아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실수냐 허수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허수라고 대답을 해야겠지, 그치? 근데 그 와중에 실수부가 죽어있고 허수부만 살아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순허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순허수. 디귿 봅시다. 자, 디귿 보면은 4i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살짝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냐면 쌤 i제곱이면은 어쨌든 i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연산은 다 마친 상태에서 해주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i라는 건 여러분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제곱하겠다는 건데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i라는 숫자 자체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는 마이너스 4라고 쓰여져야 정확하게 쓰여진 거지, 그치? 따라서 얘를 관찰을 해보면 실수부가 마이너스 4인 거고 허수부가 살아있지를 않지, 그치? 허수부가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허수야 실수야 라고 물어보면 아까처럼 허수라고 답하면 안 되겠지, 그치? 허수부가 죽어있으니까. 그래서 실수라고 답을 해야 돼. 실수를 어떤 종류로 나누지는 않아. 내일 봅시다. 6 플러스 2i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뭔 말인지 대충 알지, 그치? 바로 한다. 실수부가 6이야. 허수부가 2야. 허수부가 2라는 건 어쨌든 허수 부분이 살아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실수냐 허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 허수라고 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실수부가 살아있으니까 순허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치? 미음 봅시다. 미음은 내가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니까 실수지, 그치? 미음 실수지, 그치? 더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마지막 비읍 봅시다. 비읍 보면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여기에 여러분들 i라는 문자가 관찰이 안 되지, 그치? i라는 문자가 관찰이 안 된다라는 건 허수부가 없다는 거잖아. 허수부가 없다라는 건 얘 자체가 그냥 뭐라는 거야? 실수라는 거야, 실수. 그치? 자,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니? 실수 분류해봐 얘기하면 누구 넣어야 돼? 미음이랑 디귿, 미음, 비읍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허수를 분류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역, 니은, 니을 넣어야겠지? 마지막에 순허수를 찾아봐 그러면은 기역, 니은 넣어주면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실수, 허수, 순허수 이거에 대한 정의 A 플러스 BI의 실수부, 허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281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 얘들아 졸지 마라. 수업할 때 졸지 마. 왜 이렇게 졸아?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조냐?
아니 한 번 졸기 시작하니까 맨날 졸잖아. 아니 뭐 2시간 수업을 하고 좀 존다 그러면 이해를 해. 근데 가뜩이나 1시간 빡세게 지금 모아서 수업을 하는 중인데 졸아버리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려고 그래. 맥이 쫙 빠진다고. 여러분도 1시간 동안 잘 가르치려고 나도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올 거 아니야. 어차피 고1 가면 지금 중3이고 하니까 고1 넘어가 좀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지금 막 최대한 자세하고 깊고 좋은 거 막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고1 때 돼가지고 3월 돼가지고 나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 내 입장에서 그때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 응? 졸지 마. 졸지 말라는 얘기를 이 반밖에 내가 지금 말을 못 하잖아. 다른 반은 안 조는데 왜 이 반 조는 거야? 어? 내 입장에서 너희들이 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뭔가 중학생 같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조냐? 존 사람들 본인이 누가 지금 존하는지 본인이 알 거야. 본인이 한 번 졸면 지금 매번 수업 때마다 존다는 것도 알 거고. 응?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수업 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 계속 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조는데 내가 깨워줬으면 좋겠어? 수업을 하다가? 알아서 본인이 깨서 안 졸아야지. 계속 졸면 어떡해. 처음에는 너희들이 졸길래 막 중3 그때 한번 우리가 특강을 했잖아. 여름방학 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때 배웠던 걸 다 알고 있어서 되게 심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토요일날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보면 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잖아. 앞으로는 이런 얘기 하는 일은 딱히 없었으면 좋겠어. 숙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1페이지에 271번까지 해와야 돼. 271번까지 해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문제로서 숙제를 내주지만 내가 알려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펜에 적어보고 내가 대표 유형들 맨날 풀어주잖아. 그 대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푸는 것과 똑같이 풀게끔 연습을 해야 돼. 유치하게 여기까지 숙제니까 그냥 이 문제 풀렸다 이렇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개념 수업이니까 내가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집에 가서 책상에 딱 앉았을 때 필요한 건 A4야, A4. 문제집부터 피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A4를 펴고 오늘 수업 때 내가 뭘 배웠고를 먼저 싹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숙제 양이 많다고. 개념 수업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항상 풀라고. 이 부분이 남은 2달 동안 잘 지켜지면 내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성적은 보장을 할게. 응? 그 부분만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271번까지가 숙제입니다. 또 여기까지.